안녕하십니까.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통신설비기능장, 빠졌네. 실기라는 얘기가 빠졌네요. 자, 실기의 오리엔테이션과 자, 주요 변경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9년 들어와서 여러분들 지금 실기사항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변경된 거는 당연히 네트워크 과제고요. 그래서 자,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처음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전체에 대한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거 좀 안내해드리고 변경된 것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19년도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막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능장 자격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땐 통신설비 기능장이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시고, 자, 필기를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절대로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합격자 발표 날 이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응시자 자격 서류 있죠, 서류. 서류는 공단 양식에 맞춰서 공단에 전화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가져야 되는지, 갖다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파악한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갔다가 왔다가 우편으로 주면 우편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전화 와서 이게 서류 미비하다 이러면 자격이 검증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실기 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기 원서 접수 기간 전에, 합격자 발표 전에, 필기 합격자 발표 전에 여러분들 모든 서류는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전파진흥원 아마 자격검정본부 들어가시면 경력사항에 대한 여러분들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양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추셔야 되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경력 증명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해요? 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에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준비하면 되느냐, 내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물어보시면 어떤 거 제출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제출하시는 거,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 두시고 어떻게 해요? 합격자 발표 기다릴 필요 없다니까요. 가다반으로 채점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 맞았다라고 하면 진짜 웬만해서는 공단에서 답안 정정해 주는 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두 문제일 때는 거의 없고요. 웬만해서 진짜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이거 틀렸다라고 해서 근거 자료를 다 갖다 드리면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아마 답안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36개, 37개 이상 맞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기 접수하시면 돼요. 나는 36개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한데, 한 문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격자 발표 전에 학원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돈 학원에서 안 떼먹습니다. 여러분 다 환불 조치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 OT는 OT고, 자, 주요 변경 내용을 보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실기에 관한 주요 변경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목차는 처음으로 볼게. 전체 과정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과정. 우리 네트워크 과정이 좀 많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변경된 부분들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3과제에 대한 회로 조립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까지 쭉 따라와서 같이 보세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왜? 시험이 뭐가 변경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계획이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점수도 안 나옵니다. 실기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인 거 아시죠? 근데 60점이 안 나오면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은 다음 회차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요 변경 내용 중에서 자, 1과제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1과제에 대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자, 1과제의 원래 시험 시간은 우리 15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자, 1과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기호약호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설계도서 작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공부하셨으면 설계도서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필기하셨으면. 근데 이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어떻게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뭐 설계도서가 5가지가 있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뭐 3가지를 쓰시오 하면 3가지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단답형 서술형 약간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15분 동안 시험을 봤었는데 이거는 펜으로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자, 이 2가지 가지고 여러분 배점 15점이라는 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호 약호가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기호나 약호를 여러분이 그리시는 건데 자, 이게 9문제가 나와서 1점씩 해서 9점이었을 거고요. 자, 설계도서 작성이 2가지가 나와가지고 배점, 부분 점수가 들어가겠죠. 3개씩 쓰라고 하면. 그래서 2문제가 나와서 6점짜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변경 후로 넘어와서 자, 시험 시간도 2배로 뛰었고요. 자, 점수도 5점이 뛰었고요. 시험 방법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와, 너무 많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과거에도 설계도서 작성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맞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자,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설계 이론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자, 더 넓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할 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서술로 또 얘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는데 결론은 이 2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수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생각보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변경 후에 자, 시험 시간 30분으로 늘어났는데 15분이 추가해서 늘어났죠. 자, 그런데 시험 시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얘들을 아는 거는 쓰거나 그리고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끝나는데 30분? 곧 죽어도 안 걸립니다. 30분은.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은 별 의미가 없고요. 자, 기호약호는 자, 동일하게 시험 방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문항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이쪽으로 분산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자,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문제 나올 거고요. 설계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건데 자,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설계 이론에 대한 문제, 과연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데 자, 샘플 문제로 공단에서 준 게 있죠. 자, 뭐가 있어요? 광통신의 장점을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뭐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가지를 적으시면 되고 자,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약간의 서술형이 가미되어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서술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비고란에 나와 있죠. 측정 이론과 단답형이 추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공단 가가지고 실제로 변경될 때 담당자 모르겠어요. 제가 명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본부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실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간략한 미팅이에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제가 안 맞는 부분들 좀 피드백을 해주고 했는데 물론 까였죠. 까였어요. 왜? 공단에서 바꿀 생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UTP 케이블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공단 직원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담당자분 100번 찝어보세요. RJ, UTP 케이블 100번 찝었을 때 100번 다 제대로 찝으시면 시간 안에 찝고 제대로 찝으시면 그냥 시험 제도 유지하셔도 돼요. 아무리 전문가를 데려다 놓는다 한들 100번을 찝었을 때 한두 번의 불량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TP 케이블 찝는 거 RJ45 제발 추가 지급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공단 직원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 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자, 이 부분들이
무슨 얘기했죠? 측정 이론하고 단답형 추가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추가가 됐는데 자 30분 동안에 자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하고 얘기했을 때 설계 이론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능장인데 아니 필기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온다. 다 까먹고 온다. 그래서 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 샘플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기에 단답형으로 해서 좀 추가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제 작업 빼고 뭐까지? 작업을 제외한 지식까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20점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실기 공략이죠. 어떻게 보면 공략법입니다. 자 1과제에서 20점 배점인데 자 1-2번, 1-3번은 여러분들 점수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땡큐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기호약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좀 외워가시면 최소한 3점에서 5점 사이는 맞을 수 있습니다. 3점에서 5점 사이. 그러면 1과제는 3점에서 5점밖에 못 맞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왜? 3점에서 5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점을 까고 보면 80점이죠. 근데 3점에서 5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83점이나 85점 정도에서 스타트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운이 좋아서 1-1-3에서 아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 3점, 플러스 6점 이 정도씩 막 뛰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보다 높은 점수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일단 최저로 봤을 때 기호약호만 가지고 한 3개, 4개 맞추셨다라고 하면 내 만점 기준은 83점이나 4점 아니면 5점 정도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봐도 60점까지는 일단 20점 이상의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제 점수 덜 까먹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쭉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1과제에 대한 건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고요. 자 다음 자 2과제에 대한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과제 자 2과제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 시험 시간이 기존에 1시간 45분이었습니다. 자 2과제는 과제가 3개로 나눠져 있죠. 3개로 첫 번째 UTP 케이블 제작에 대한 과제, 두 번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문제, 세 번째 광섬유 측정에 대한 과제. 그래서 3가지 과제로 나눠져 있고요. 이 3가지 과제가 각각 30분, 45분, 30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토탈 시간은 1시간 45분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UTP 제작하는데 나는 너무 잘 만들어서 한 10분 만에 끝났어요 라고 하면 20분이 남죠. 이 20분 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네트워크 구성 속에 포함시켜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얘한테만 할당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제작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10분이 남든 1분이 남든 20분이 남든 어떻게 해요? 시간은 30분이 다 흐른 걸로 간주. 그래서 다음 네트워크 구성에 그냥 시간이 주어진 시간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남는 시간을 다른 과제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는 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UTP 케이블 제작, 네트워크 구성, 광섬유 측정인데 자 네트워크 구성에서 여러분들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바뀐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UTP 케이블 제작 좌동, 광섬유 측정 좌동. 자, UTP 케이블은 여러분들 3조를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찍게 되는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구성할 때 본인 만든 케이블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물론 각 과제는 실격이 존재합니다. 일단 1순위는 무조건 실격면 하셔야 돼요. 실격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UTP 케이블 제작에서 실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보이세요. 그래서 실격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시험장 가시면 엄청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막 손에 가만히 있는데 손에 막 땀이 나.
막 이러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시험장 가서 긴장 좀 제발 푸세요. 긴장 푸시는 방법은 룰루랄라 속으로 흥얼거리시든지 아니면은 시험에 관련된 어떻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명령어를 외우고 계시면 명령어가 뭐 이러쿵 눈 감고 잠깐 내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조바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손에 땀이 많기 때문에 UTP 케이블을 찝을 때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갑. 장갑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목장갑 이런 거 끼고 가시면 손에 감이 떨어져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요즘에 착 달라붙는 장갑 있죠? 3M 같은 데서 뭐 잘 만들어놨던데 뭐 어디 싸구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도 뭐 싸구려 팔죠. 그런 장갑들 끼시란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을 제가 봤냐면 수술용 장갑 있죠? 그 고무 장갑. 그거 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장갑이 아니면 여러분들 수건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마른 수건 가지고 땀 좀 닦으세요. 정 안 되고 땀 많으신 분들 땀 좀 닦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UTP 케이블 제작하시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찝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찝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령도 내 요령이 생기게 될 거고요. 시험장 가시면 실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 제작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광섬유 측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못하시는 거. 자, 광섬유 측정인데, 자, 광섬유 측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OTDR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융착 접속도 해야 되는데 융착 접속은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측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발 당부드립니다. 자, 물론 본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배우시면은 뭐 제가 잘 알려드릴 텐데 제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잔소리도 또 할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개인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뭐 혼자 해보고 뭐 이번에 떨어지면 뭐 다음에 차 학원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시려고 하면 광 장비를 손대시게 되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얘를 왜 이렇게 나온 파형에서 왜 마커를 찍는지 이런 것들 조금 이해를 해두세요. 얘를 찍는 거는 광섬유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OTDR 가지고 찍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손실이나 접속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커를 찍는데 왜 여기다 찍어야 되고 왜 여기에다 찍어야 되는지 이해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쉬운 과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남아있는 네트워크 구성. 자,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게 첫 번째로 보입니다. 토폴로지 수, 우리 만개 수가 하나였는데 3개로 늘어났어요. 3개로. 일단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네트워크 IP 설정이랑 구성 들어왔는데 자, 루프백 인터페이스도 쓰고요. IP 주소를 직접 설정한다라고 했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송수신 시험에서 이번에 서브네팅이나 뭐 VLAN에 관련된 거죠. 트렁크나 이런 거 잡는 거고 인터 VLAN. 자, 그리고 나면 HSRP나 DHCP 설정이 추가가 됐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요. 구성 정보의 백업 파일 제출해라. TFTP나 시스로우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3C 데몬 툴로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3C 데몬 툴을 가지고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논리적 네트워크 식별과 서브네팅을 통한 설계 능력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서브네팅 못하면 실격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위치 구성, 우리 VLAN이죠? VLAN을 했으면 인터 VLAN이 같이 따라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백업까지도 들어오고요. 라우팅 프로토콜 간의 재전송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예요? 재분배 얘기하는 겁니다. 재분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항목으로만 친다라고 하면 루프백 인터페이스 그리고 IP 주소 직접 설정하는 거 추가적으로 서브네팅, VLAN, 인터 VLAN, HSRP, DHCP 설정하셔야 되고 구성정보 백업도 하셔야 되고 시스로그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만 봤는데 자 추가적으로 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재분배 5개 5개래 10개 세분화시켜서 그냥 대충 봤더니 한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어렵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시면 이제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시간들이 변경이 됐는데 전체 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똑같은데 자 25분, 55분, 25분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과 광섬유 측정에 대한 부분 5분씩 줄었습니다. 5분씩. 그래서 UTP 케이블 같은 경우는 5분 줄었지만 만드는데 뭐 큰 지장은 없고요. 광섬유 측정도 5분 줄었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포인트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요? 10분이 늘었어요. 근데 해야 될 거는 그 10분 동안 죽어라고 하실 정도의 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기존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잘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는 잘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지는 않는다. 그래도 시간은 잘하시는 분 기준에서는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습해서 가면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배점을 봤더니 5점이 줄었네요. 5점이. 자, 이 5점이 어디 갔어요? 일과제로 들어갔어요. 일과제로. 그래서 이 5점 준 거는 실질적으로 광섬유 측정 점수가 빠져나갔어요. 5점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10점, 25점, 10점 배점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UTP 케이블 제작을 못하면 네트워크 구성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10점 거의 다 먹으셔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구성에서 점수 잘 먹으셔야 되고 광해 10점인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10점 맞기는 쉽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시험장에 있는 케이블 감독관이 다 측정을 하고 기준을 잡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FM대로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에 대한 답안은 공단에서 제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있는 드럼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드럼과 이 드럼의 손실값도 다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독관이 채점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측정해 놓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충 비슷한 값 근사치 가지고 이 정도 값이겠다라고 해서 채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의 점수에 재량이 조금 붙어 있는 부분 같아요. 채점을 그렇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광섬유 측정은.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0점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신다라고 하면 뭐 한 7점에서 10점 사이 UTP 케이블 10점 그러면 벌써 한 27점 보시고 자 네트워크에서 몇 점? 앞에서 몇 점 먹었어요? 뭐 한 3점에서 5점 그럼 3점 먹었다 치면 10점, 17점, 20점 20점 먹은 거죠. 여기에서 20점만 받아놓으시면 벌써 40점 나옵니다. 40점. 합격은 60점이에요. 이 과제까지 와서 40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3과제는 20점만 먹으면 돼요. 그럼 끝나요. 3과제 남은 점수는 35점입니다. 그래서 자, 3과제를 보시게 되면 자, 배점은 35점이죠? 똑같습니다. 20점 먹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거는 1시간 30분의 연장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시간 15분으로 연장 없이 그냥 줄였습니다. 그래서 3과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턱대고 외워가서 그냥 막 꼽아가지고 뭐가 안 됐을 때 다시 수정을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수정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꼽는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꼽아보시고 회로도 보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시간 15분 시간 안에 해결은 가능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실수 없이 한 번에 꼽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3과제에 대한 배점은 아마 20점 먹기는 쉽습니다. 20점 이상 맞기도 좋아요. 실제로 3과제 만점 맞으신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격 점수는 월등히 올라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전체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뭐 궁금한 것들은 다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질문 주시면 자 여기에 필요한 답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바뀐 세부 내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